그림과 같이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질 A, B가 각각 PQ를 10m/s, 2m/s의 속력으로 지난다. 자, 그럼 A와 B는 지금 동일한 경사면에 놓여져 있죠. 동일한 경사면에 놓여 있으니까 뭐가 같냐? 가속도가 동일합니다, 지금. 그렇죠? 동일한 빗면에서 운동하는 A와 B의 가속도는 동일하다. 이때 가속도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은 겁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16m이고 A와 B는 Q에서 다시 만난다.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P에서 A와 B가 다시 만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Q에서 다시 만나려면 B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Q를 지날 때 A와 B가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상황에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경사면이 이렇게 나져 있는데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거고 A와 B가 여기서 만난 거죠. 그렇죠? 근데 B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가야 될까요? 자, 같은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지나는 거니까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으니까 당연히 B는 2m/s의 속력으로 Q를 내려가겠죠. B를 2m/s로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때도 2m/s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A의 속력을 VA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Q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그렇죠? 자, 우리 가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벡터로 표시하면 화살표도 표시하겠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충돌할 때까지 A가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B가 Q를 지나는 시간부터 다시 Q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죠. 가속도가 얘가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으려면 속도 변화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가. 이해되나요? 자, B의 속도 변화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델타 VB의 크기는. 방향이 반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속도는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나중 속력은 이 방향으로 2m/s니까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처음 올라갈 때 2, 요거니까 요 절대값 이렇게 붙이면 속도 변화의 크기는 4m/s죠. 그러면 A의 속도 변화의 크기도 4m/s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방향은 어느 방향?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이 되겠죠. 가속도의 방향. 그쵸? 그러면 VA를 구하면 나중 속도는 올라갈 때 VA 마이너스 처음 속력 10. 요 절대값이 4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올라가면서 A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VA는 속력은 감소하겠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VA는 10보다는 작을 겁니다. 따라서 VA는 얼마냐? 6m/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에서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6m/s이고 B의 속력은 2m/s인 거죠. 그래서 A가 B의 4배이다. 아니다. 몇 배이다? 3배이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요거 지금 기억 푼 거를 여백 조정 때문에 아래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을 살펴봅시다. 니은은 어떤 얘기냐면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2초 후 B가 만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A가 이게 6m/s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A는 무슨 운동에? 등가속도 운동하죠. 가속도 A와 B는 가속도가 동일하고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P를 지날 때 A의 속력은 10m/s였는데 나중 속력이 6m/s가 됐고 그동안 얼마로 움직였어요? 16m로 움직였죠. 자, 평균 속도 구할 수 있네요. A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2분의 10 더하기 6은 8m/s입니다. 그런데 P와 Q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16m라는 거죠. 따라서 그 시간 T는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B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T는 8분의 16 2초다 이거죠. 2초다. S 헷갈리니까 초라고 쓸까요? 네. 2초다. 그래서 2초 후에 만나게 됩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귿을 보면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최고점에 B가 온 거예요. 자, 여기가 Q고 최고점에 여기가 B가 있는 거죠. 최고점에서 B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정지하죠. 0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P는 여기에 있었지만 A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A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지할 때 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겠냐, 이제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까 속도 변화량이 A와 B의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고 배웠어요. 여기 Q에 다시 만날 때까지 속도 변화량, 가속도 같으니까. 그러면 요 식을 여기 아까 했던 요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 식을 이용해 보면 가속도는 시간이 아까 얼마 흘렀냐면 2초가 지났을 때 속도 변화가 4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입니다. 그쵸? 가속도 크기는 2m/s 제곱이고 Q를 지날 때 B는 얼마의 속력으로 지났냐면 2m/s의 속력으로 지났어요. 근데 정지했어요. 가속도는 2고 얼마 걸렸을까요? 이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번 해봅시다. Q를 지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걸 알면 P를 지났을 때부터 그 시간 동안 A가 진행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B의 속력은 0이 됐고 처음 속력은 2였고 가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 지금 가속도인 거죠. 가속도는 이 방향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인 겁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의 델타 T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델타 T는 1초가 되는 거예요. 아, Q를 지난 순간부터 B가 Q를 지난 순간부터 1초 후에 정지하는 거죠. 그럼 B는 여기서 1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요 움직인 거리를 SA라고 해봅시다. SA. 이해되나요? 그럼 요 움직인 거리 SA는 처음에 A가 여기서 10m/s의 속력으로 지났잖아요. 10m/s의 속력으로 지났었으니까 SA는 10 시간 1 마이너스 2분의 1의 AT 제곱인데 A가 2의 시간 몇 초? 1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m가 됩니다. 아, 여긴 9를 갔네요. 얘는 9를 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Q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SB라고 해볼까요? 그럼 SB는 얼마 움직인 거예요? SB는 등가속도 나니까 2에서 정지할 때까지 간 거니까 평균속도 2분의 2 플러스 0에다가 시간 몇 초 동안 가서 정지한 거예요? 1초 동안 간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B는 몇 미터 움직인 거예요? 1m 움직인 거예요. 1m. 그쵸? 요게 1m다 이건 거죠.
상황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경사면 이렇게 낮아 있다. 낮아 있는데 여기가 P입니다. 여기가 Q예요. 근데 P와 Q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라고 했지 아까? 처음에 걸리니까 여기가 P, 요 거리가 여기가 Q입니다. 요 거리가 몇 미터였냐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16미터였어요. 그런데 A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쵸? 몇 미터 갔어요? 요 거리 SA 몇 미터 갔어? 요거 9미터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는 몇 미터 갔어요? 여기서 정지한 거죠 지금. B는 여기 정지 상태입니다. 요거 몇 미터 갔어요? 요거는 1미터 갔어요.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이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요 거리가 얼마야? 요거 7m죠. 그 다음에 지금 1m 더 간 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의 A와 B의 거리 차이인 거예요. 그쵸? 따라서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7 플러스 1은 8m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디귿 해설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사면에서 운동할 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동일하다.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